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저평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7월 큰돈 됩니다. 최근 시장이 좀 고점에서 꺾이는 분위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조금 더 밀리더라도 종목들이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오히려 밀렸을 때 충분히 이슈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와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댓글로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데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영상 준비할 테니까 댓글 꼭꼭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나 우주항공 관련된 저희가 자료집, 전기차 자율주행 자료집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북한 이 핵폐수가 방류가 된 것 같다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팩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닌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북한 평산 우라늄 정년 공장 침전지에서 핵폐수로 의심되는 폐수 방류가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뭐야? 폐수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야? 평산 우라늄 정년 공장 인근 침전지에서 폐수가 방류되는 정황을 위성 사진이나 이런 것도 포착이 됐다라고 하고요. 이 지역에서 그럴 만도 한 게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직결된 핵심 시설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또 어떤 의혹이 나왔냐면 이 강화도 인근의 민머루 해수욕장에서 일반인 방사선 피폭량 허용 기준 8배 이르는 0.87 마이크로 시버트가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시간 단위로 이 사람한테 이제 영향을 받는 피폭량을 계산을 한 거거든요. 이게 원래 이 마이크로 시버트가 0.11 정도가 원래 딱 일반적인 허용 수치예요. 근데 0.11 시버트가 아니라 0.87 시버트가 1시간마다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큰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이거 확인된 것 같은데 라고. 그래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년 공장에서 방류한 폐수가 예성강을 거쳐 서해바다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흘러간 이 핵폐수가 민머루 해수욕장으로 와서 이 피폭량 허용 기준 8배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상당히 정말 이렇다면은 문제가 큰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피폭량이라는 게 어느 수준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인 피폭량 허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방사능 수치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몸에서 1년 수치로 이제 감당될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피폭량 허용 기준이 얼마냐면 연간 1밀리 시버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 마이크로 시버트가 1밀리 시버트고요. 이제 이거를 또 1시간 단위로 쪼갭니다. 그래서 이걸 1시간 단위로 쪼개면 약 0.114 마이크로 시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1시간마다 0.11 정도의 이 피폭량이 감당할 수 있는 허용 수치 안에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09에서 0.11 마이크로 시버트는 기준치에 거의 근접하지만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정도 수준이다. 0.11, 0.12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그렇게 문제가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3일 오후 북한 예성강물이 가장 먼저 닿는 인천 강화군 세 갈래 지점과 민머루 해수욕장 등 4개 지점에서 방사선량을 측정해 봤습니다. 가장 최근에. 왜냐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논란의 중심에선 민머루 해수욕장에선 0.09 마이크로 시버트가 측정됐습니다. 그럼 얘기한 대로 기준치에 허용되는 수준이죠. 그다음 예성강 기준 서쪽 지점인 교동면 인사리에서는 0.10 마이크로 시버트가 기록이 됐고 허용치 이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의혹이 제기됐던 0.87 수준의 마이크로 시버트가 확인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로 뭐 뿌린 거 맞냐? 핵폐수 뿌린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래서 전 전국적으로 한번 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 방사선 수치도 정상준이다라고 얘기 나왔는데, 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 244개 지역에서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기를 설치해 평균 15분 간격으로 측정을 합니다. 꽤나 신뢰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안위에 따르면 전국 측정값은 시간당 0.059에서 0.212 마이크로시버트로 평상시 자연 방사선 준위인 시간당 0.05에서 0.3 마이크로시버트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조금 셀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그래 봐야 기준 안에 있다라는 거죠. 강화군 최북단 북성리 지역에 설치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한번 이 유출됐다고 싶은 곳에 그래서 운영 중인 환경 방사선 감시기도 시간당 0.143 마이크로시버트, 정상 준위죠. 그래서 뭐 어디를 좀 하더라도, 좀 불리하게 계산을 하더라도 이 피폭량 기준으로 보면은 그래도 기준 안에 있더라, 안전한 수준이더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생각보다 그렇게 나쁜 수준이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럼에도 사실 이 정도 논란이면, 북한에서 핵폐수를 뿌렸다라는 이 정도 얘기면 이 남북 경협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좀 의심 또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남북 경협이 흔들릴까요? 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과거에 남북 경협을 할 때의 바로 직전이나 아니면은 몇 달 전이다, 아니면은 뭐 최근 그 남북 경협을 하는 그 시기 주변에 북한과의 갈등이 있었나? 또는 갈등을 떠나서 북한이 공격을 하거나 남한에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있었나? 이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뭡니까? 바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1999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99년 6월 15일 오전 9시경에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해군의 도발로 1차 연평해전이 열리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북한이 와서 그냥 시비를 걸고 총을 쏘고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그게 언제다? 1999년 6월 15일이고요. 대한민국 해군은 7명이 부상을 입고 고속정이 경미한 피해를 입은 반면에, 북한 해군은 어뢰정 한 척과 경비적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보면은 실제 이 대한민국이 완벽하게 뭐 승리했다, 완벽하게 무찔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북한이 그냥 가만히 있는 대한민국 해군을 공격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청진급 경비정 한 척이 갑자기 25mm 기관포로 공격을 시작하고 다른 함선도 공격에 가담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게 1차 연평해전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북한 측에서 한국이 먼저 도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근데 사실 아까 전에 핵폐수랑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총 쏘고 지금 싸운 게 더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1999년도에 총 쏘고 지금 서로 전쟁으로 가냐 마냐 이런 싸움이 난 게 더 문제인데, 중요한 건 그 다음 해에 바로 또 1년도 안 되는 시기 만에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작은 소음이나 또는 큰 소음이 나더라도 안고 충분히 남북 경협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거의 아시겠지만 매번 남북 경협이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도 남북 경협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소음이 나더라도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왜? 이때는 연평해전임에도 불구하고 남북 경협,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충분히 가능성이 높구나라고 보셔야 되고, 뭐 그런 기반들은 계속 깔리고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지금 영어를 잘못 썼는데 DMZ입니다. 이게 DMZ죠. 근데 제가 이걸 잘못 썼고, 무시하세요. 평화 관광 상품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화 관광 상품에서 DMZ 평화 관광 상품이 출시가 됐다라는 게, 사실 우리가 항상 이 남북 기업이 진행되려고 그러면 DMZ 쪽에서 뭔가 평화의 무드를 나타내려고 하거든요. 경기도가 민간인 통제선, 민통선 내 주요 DMZ 관광지를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당일형 여행 상품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미군 기지를 평화 역사공원으로 조성한 캠프 그리브스를 중심으로 통일촌,
뭐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 등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요. 지금도 이제 다 탈 수 있어요. 예, 곤돌라 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로 묶은 상품을 따로 출시를 한다라는 거죠. 전문 여행사 두 곳이 맡아 회차당 30명 이하 소규모로 주 1회 총 20회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DMZ의 역사나 생태, 일상을 아우르는 이번 여행 상품이 캠프 그리브스를 대표 평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DMZ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DMZ 평화관광 상품은 제가 봤을 땐 이제 좀 시작이라는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한 쪽으로 점점점 이제 관광을 좀 넓혀가는, 과거에 우리가 진행했던 뭐 금강산 관광이든 아니면 그 이상의 관광이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올 듯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번에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 부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과 대화의 핵심 창구였지만 폐지됐던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복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는 2개국을 가진 이 차관급 체제였는데 힘이 많이 축소가 됐죠. 이 전 정권에서. 그래서 국장급 조직으로 축소가 됐고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러 가지 이제 남북 관계를 조금 긍정적으로 만드는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이 이제 한번 쓱 사라진 거죠. 그래서 외교 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에 관심이 많은데, 왜 그러냐면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본부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가 부활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남북경협의 신호다, 충분히 남북경협의 기대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반들은 좀 많이 깔리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이 관심을 좀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남북 경협이 뭐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걸 좀 해결해 볼 수 있을 만한, 또 그거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무시하고 갈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또 관광 관련해서 얘기가 이어지냐? 제가 전에 얘기했던 북한 갈마지구가 드디어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이 방문을 해서 이번에 응원을 해주거나 좋은 얘기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러시아랑 뭐 각국에 있는 다른 나라들 와가지고 여기 한번 여행지로 키우겠다, 관광지로 키우겠다 이러고 있죠. 국내외 내빈들이 기호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근 2만 명의 숙박 능력의 호텔과 여관들이 자리 잡고 있는 관광지구다. 우리나라에서 관광 산업은 문화 분야의 개화 발전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다. 김정은이 직접 추진하고 완성시킨 관광 단지로 진심을 다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게 원산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금강산 관광까지 연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기대감이 이어진다면 아마 이거는 남북 경협에서도 관광이 먼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기대감 또는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럼 오히려 제 생각엔 그래요. 이번에 소음이 나고 문제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번에 충분히 오히려 이제 눌림목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리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번 흔들림의 눌림목을 좀 공략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보자면 북한이 핵 폐수를 방류했다는 논란이 있지만 실제 방사능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의혹이고 실제로 방류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수치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논란 자체가 좋지 않지만 과거에 1999년 1차 연평해전이 있었음에도 2000년 다음에 바로 남북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나 이런 소음 정도로는 남북 경협을 망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과거에 연평해전이 있었음에도 남북 경협을 진행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북한 핵폐수 이슈로 오히려 남북 경협 기업들 눌림목이 나온 기회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시장 흔들리고
이번에 이슈로 흔들리면 오히려 저는 저가에 살 수 있거나 저가에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관심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지금 좀 밀고 있는 거 보면은 국내에서도 북한에서도 관광을 많이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 기업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세일 여행사, 이 통일교 그룹 안에 있는 이 세일 여행사 관련된 기업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과 세일 여행사 관련된 기업이 모나용평, 일신석재, 아난티, 현대엘리베이터 이 기업들이 먼저 남북 개업으로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흔들리죠. 보시면은 일신석재도 그렇고 남북 개업 기업들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핵폐수가 방류됐다. 그 다음에 북한에서 지금 남한으로 지금 이 핵폐수를 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사실상 지금 구간에서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소음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고 오히려 흔들림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남북개혁 계속 제가 업데이트 할 테니까 관심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렇고 남북개혁은 시장을 주도할 만한 이슈였고 시장을 주도할 만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호적인 상황이 왔다면 관심을 무조건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개혁은 아마 잠깐 또는 저런 정도의 이슈로는 아마 남북개혁을 망칠 수는 없을 것이다. 충분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나용평이나 일신석재 등등 관광 관련된 이 기업들 관심 가지자. 언제? 이번에 눌림목 나오고 밀릴 때 이번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심을 둬야 될 때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저점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이번에 흔들리면 그때 그냥 기회로 보고 분할로 관심을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고요. 아까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저희가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입력할 필요 없고요. 입력할 데도 없어요.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메일은 입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개인 식별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무료고요.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전기차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총정리,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무료로 다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좀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반기 무료거든요. 특강 궁금하다 하시면 이거 한 번씩 눌러보시고 7월 4일, 3일, 2일, 1일 추천주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자,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하는 저희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댓글 정말 하나하나 제가 보면서 힘이 됩니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머리가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짜증나긴 한데 다음번에 머리 단단히 제가 고정하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진짜 이상한데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